아트를 오질나게 잘 봤구나. 그래서 이 급간을 뛰어넘었구나. 잘 봤고. 그 리트 몇 점 나왔어요? 그때 128인가? 정도 안 별로 안 높아. 형법이 계속 잘 나오니까 검사가 돼야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아니면 애초에 검사? 아니, 애초에는 사실은 검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입도 선매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학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학벌을 이제 보지 않는 데가 어디일까를 이제 찾아보다가 시험이라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좀 사람을 채용하는 검찰청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검찰에 좀 지원을 하게 된 거죠. 30대 초중반에 딱 지역 임지에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거기에 5, 60대 그 사장들이랑 뭐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밥을 먹어. 그러면 순간 엄청 딱 출세한 느낌이 들긴 하겠네요. 뭐야? 안산에서 1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좌천. 좌천인데, 네, 뭐 조금 놀긴 했으니까. 경제 조직 같은 거 소탕할 때 대면하셔가지고 수사하고 방 안에서.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진규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모시기 어려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또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저희 동기 중에는 좀 있긴 하지만 재직 중에는 또 못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싱싱한 상태로 성대 법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대 로스쿨을 나와서 검사를 한 7, 8년, 9년 정도 하다가 2025년 1월 31일 날 퇴임한 따끈따끈한 송미루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검사 생활이 어땠는지, 어떻게 하면 검사가 될 수 있고 삶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분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되게 진짜 연예인 보는 거.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네, 저희도 이상해요. 두 분은 검사를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이제 영상으로만 서로를 뵌 거죠. 그런 90도로 인사드려야 돼요. 어쨌든 우리 송미루 변호사님을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송미루 변호사입니다. 지금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곳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이제 1월 31일까지 이제 검찰 안동지청에서 근무했죠? 네, 맞습니다. 네, 지방에서 이제 현감 노릇, 실컷 벼슬아치 노릇 하다가 수석 검사. 수석 검사. 아주 지방에서 진짜 왕노릇 실컷 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되셨는데, 저랑 같이 로스쿨 동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조에서 이제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변호사님 스토리를 보면 성대 법대를 들어가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대 법대에서 법 공부를 엄청 하시다가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로스쿨 가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던 게 좀 초반에 이제 1차 합격을 하면서 좀 자만심이 붙어가지고. 근데 사시 공부한 사람들은 꼭 1차 합격했어요.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 1차 합격했다 나는. 네, 근데 좀 일찍 되긴 했어요. 그리고 별명이고. 근데 뭐 어쨌든 공부하다가 이제는 로스쿨 전환을 해야겠다. 사시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로스쿨계에서는 자기 급간 위를 가는 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대면 성대 로스쿨 가는 그것도 쉽지 않아. 우리 사이에 암묵적인 건 뭐가 있었냐면 서영고, 스카이 중에 S 서고연. 서고연. 맞네. S랑 이제 Y는 그래도 성대 출신 뽑는다라는 게 있었는데 K는 진짜 성대를 안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12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딱 여기 한 명. 제가 최초였고, 그 이후에 이제 저를 이제 보고 성대 뽑아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고대 로스쿨에서 성대 출신 제가 처음이었죠. 제가 고대 로스쿨 120명 중에 이제 비스카이가 10명이 안 되거든요. 그 유학파 빼고. 그래서 성대 법대 출신이라는 걸 딱 들으면 아트를 오질나게 잘 봤구나. 그래서 이 급간을 뛰어넘었구나. 잘 봤고. 그 리트 몇 점 나왔어요? 그때 128인가? 정도 안 별로 안 높아. 아니, 학점이 오질나게 높나 보죠? 학점 몇 점 나왔어요? 학점이 3.9? 별로 안 높구나. 4.3점 만점 아니에요? 4.5점 만점인데 3.9. 둘 다 지금 나보다 낫거든. 둘 다 나보다. 뭐 인물도 나보다. 인물 얘기하는 로스쿨에서는 두 분이 친하셨어요? 그렇죠. 네. 같은 조니까. 아니 원래 그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좀 친해진다고 그때 말씀. 성적은 내가 많이 좋았잖아. 로스쿨 성적은 비할 바가 아니고. 물론 도대체 뭐가 뛰어났던 거야? 면접을 엄청 잘 보셨나? 면접 기깔나게 잘 봤어. 내 생각에 면접도 잘 봤을 것 같고, 사실 1차 합격을 엄청 홍보했을 것 같아. 그게 메리트가 실제로 있죠? 사실 있죠, 메리트가. 있어. 그런 것도 썼었고, 근데 저는 워낙에 좀 자소서를 좀 잘 쓴 타입이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내가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자소서를 썼었는데, 실제로 제 자기소개서가 우수한 자기소개서다라고 학원에서 소개되기도 했었어요. 전 자소서 알바도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했었고. 막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눈물 흘리는 뭐 이런 나오는.
이제 고대 로스쿨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변호사님이랑 1학년 1학기 형법 공부를 하면서 와 이 부분이 너무 양이 많은 거야.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언제 공부 다 하지 했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형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는 거야. 얼마나 그렇게 거만을 떨까. 근데 진짜 그게 시작이었어. 와. 근데 확실히 1차 공부를 하셨으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긴 하죠. 그죠. 큰 그림을 알고 있는 거죠. 1학년 1학기부터 그냥 공부를 잘했죠? 저는 학교에서 형법은 항상 1등이었잖아요. 어 진짜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지. 모든 걸 달랐네. 달랐지. 안 껴줘 공부 잘하지. 로스쿨 3학년 때 3번의 모의고사를 보자면 저는 항상 1등이었어요. 진짜 처음 한 사실. 입증 불가능한 사실. 진짜. 진짜 입증 불가능한. 그 로스쿨 보면은 뭐 서울법대, 고대법대 출신들이 좀 줄인데도 네. 거기에서도 아 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냥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쭉 1등을 하신 거죠. 네, 부단히 노력했죠. 왜냐면 워낙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많이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많이 노력을 했던 친구들이. 근데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어떻게 변호사님이랑 친해지신 거예요? 내가 로스쿨 다니면서 그 형은 로스쿨 사람 같지 않아서가 좋아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정확히 뭔지 알겠다, 뭔지 에서 알겠다. 있었어요. 난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공부를 이게 쭉 성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약간 욕같이 이제 나중에는 아, 이 X들이 이런 의미로 말했구나. 나한테 와서 그냥 하소연만 하고 다시 공부하러 가고. 아무래도 로스쿨을 이제 다니면서부터 이제 직업 세계를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런 사람의 매력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의 정말 가능성들을 이제 점점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좀 가능성이 보이는 동료였던 거죠. 사실 친해지고 싶었고 실제로 좀 친해졌고 사실. 근데 뭐 사적으로 워낙 유쾌하시니까. 형법이 계속 잘 나오니까 검사가 돼야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아니면 애초에 검사? 아니, 애초에는 사실은 검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로스쿨 때는 이제 3학년 때 입도 선매라 그래가지고 유명 로펌에서 이렇게 채가요. 입도 선매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학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학벌을 이제 보지 않는 데가 어디일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시험이라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좀 사람을 채용하는 검찰청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검찰에 좀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검사 시험을 따로 치는 거예요? 네, 검사 시험을 따로 치고 알면서 물어보기 힘드네 진짜. 이렇게 궁금해하는 척. 네. 면접도 보고 최종 면접 같은 경우는 법무부 차관님이 이제 면접을 보시고 그때 우리 그 윤석열 옆에서 딱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아, 네. 지우고 싶은 로스쿨 2학년, 3학년 때 검찰 과목을 듣고 네. 들어야 되고, 그 3학년 때 이제 시험을 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로스쿨 때 이제 검찰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는 좀 그거가 있어야지 필수 요건이라는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는 정말 임용 시험 성적이 좋으면은 이제 채용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용 시험의 형식이 검찰 실무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검찰 실무 시험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검찰 임용 시험에 좀 더 익숙할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러면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검찰로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군 복무를 이제 법무관 생활을 좀 하면서 군검사? 네, 군검사 하면서 사실은 그때도 검찰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그때는 저는 정말 뭐 다른 민사소송이나 하면서 좀 고르고 살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형사를 맛보기라도 좀 해보자 라고 했었던 것이 그냥 쭉 이 길로 왔거든요. 그러면은 군 검사 하면서 이제 검사 시험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 공부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군 검사 끝날 때쯤에 검사에 이제 합격을 한 거고. 네, 그렇죠. 처음으로 가신 곳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안산지청으로 발령 네, 나가지고. 근데 뭐 거기서도 이제 법조계가 학벌 카르텔이 엄청 심한 곳이니까 뭐 이제 스카이 출신 이렇게 딱 뭉치고 이렇게 있는데, 검찰이니까 그런 데서는 좀 뭐 차별이다 뭐 이런 거는 좀 없었겠네요. 내부에도 엄청 이렇게 좀 라인이 있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프로 직업인의 세계다 보니까 학벌보다도 이제 퍼포먼스가 중요한 세계가. 근데 그건 또 검사님이 약간 그 성대라는 그래도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화 보면 있잖아. 어디 족보도 없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검사 임용이 되고 나서 연수 기간을 거치거든요. 딱 부른 거 아니에요? 이제 성대 출신 선배들이 딱 와갖고 술 한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있어요? 연수 기간에도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초임지가 정해져요. 시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대형 로스쿨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수 기간 동안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좋은 임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임지들, 그리고 임지에 가서에서의 어떤 수사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다음 임지들을 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안산으로 배정받으셨으면 성적은 별로 안 좋았던 거네요?
수도권 가는 거 성능 좋은 그래, 거예요. 이거 모르시네. 안 가봐서 그래, 안 가봐서. 수도권이 가기 어려운 데구나.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김과의 덕분에 수도권 배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과의 아니었으면은 시작부터 저기 아니었어요. 무조건 수동 가려면 김가 이용해야지. 그렇죠. 김과의가 어떤 곳이죠? 김가연은 대한민국 최대 1등 가입 플랫폼으로서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고 선생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1등 가입 플랫폼. 우리 김과의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산에서 몇 년 있으셨어요? 안산에서 1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좌천. 좌천인데, 네, 뭐 조금 놀긴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춘천을 갔고, 이제 그때 맞아. 심심하다고 정말 주말에 많이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이제 좀 지방으로 가시면 제가 영화만 봐서 그런데 지방 호적들이랑 좀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지시나요? 있지. 호족이라기보다는 지역 유지. 지역 유지.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범죄 예방위원회,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회 이런 형태로 오는데 이제 거기 이제 구성되는 멤버들이 이제 지역에서 좀 건설회사, 중견건설회사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이 이제 결제하고. 아예 결제를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웨빙처럼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모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모임들 저희가 그 검찰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들려요. 요즘 어디가 문제가 있다더라 지역사회에서. 이제 솔깃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인지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가서도 그 좋은 핑계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답은 다른데요. 근데 그걸 굳이 막 이렇게 좋은 한정식집에서. 아까 좋은 한정식집에서 하지도 않고 사실은 이렇게 모이면은 서로가 약간 좌불안석이에요. 이 말을 해도 되나 저 말 해도 되나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러면 누구 모여요? 예를 들어 그 검사, 그다음에 뭐 소방청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 모이잖아요. 그 소방청 그 모임은 또 따로 있고 그 모임은 또 따로 있고 저희 이제 지역사회 이제 유지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뭐라고 해요. 지역사회에서 터잡고 잘 사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모여가지고 여기 요즘 이런 분쟁이 터지고 있다, 이런 잡음이 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게 되는 거죠. 약간 거기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내 사돈의 팔촌이 이번에 건설 하나 하는데 그냥 뭐 눈 한쪽만 감고 있어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들어오면은 이게 오히려 아는 사람의 것일수록 더 엄하게 되거든요. 잡음 듣기 싫으니까. 그럼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사를 안 하거나 그러진 않고 안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사건과 혹시나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까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30대 초중반에 딱 지역 임지에 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5, 60대 그 사장들이랑 뭐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밥을 먹어. 그러면 순간 엄청 딱 출세한 느낌이 들긴 하겠네요. 뭐야?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면 말 바로 놓으시는 거예요, 막? 아니 그렇지, 말 놓지를 않고. 근데 영감님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영감님은 실제로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쓰지 말라라고 저희가 좀 말씀. 그거 뭐라고 불러요? 그냥 검사님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5, 60대인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30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얕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5, 60대 분이 약간 이제 오래 서 있어서 힘들으면 약간 짝다리 짚으면은 다리가 안 좋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쪽도 목소리야? 제가 왜 잘 아냐면 제가 군복무할 때 그 소방서장 운전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임들을 막 데리고 가. 이제 보면 이제 딱 그 권력 관계가 보여. 그러면 검사가 진짜 보면 최고 권력. 1번이다 1번. 제주지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지검장님이 있을 거잖아요. 제주도지사가 높을 것 같아요? 제주지검장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지사 높지 않아? 지검장이 높습니다. 아니 의전 서열은 도지사가 높아요. 의전은 높지만 급수로 치면은 지검장이 높아요. 그 제주도의 왕이야. 그 정도의 권력이 있는데 30대 초반부터 그거를 만끽하셨다. 아니 그거 만끽하기 전에 나왔다. 아니 그럼 그 초임지에서 뭔가 성과를 만드셔야 또 이제 이동을 하실 텐데 그런 성과는 뭐를 가지고 판단하나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 보호를 잘했다, 피해자 지원을 잘했다, 아니면 누구를 구속시켰다, 얼마의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큰 집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그걸 이제 대검찰청에 문서 형태로 보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도자료로 또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한 춘천에서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이제 사기 도박 업체들 뭐 몇천억대를 뭐 총책을 제가 기소를 했거든요. 총책 검거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를 뿌리고 그런 것들을 좀 성과로 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 범죄 조직 같은 거 소탕할 때 대면하셔가지고 막 수사하고 그 방 안에서 조사하죠.
조사하고 조사는 2회, 3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영화에서 보는 그 조사 기법 중에 좀 사실일 수도 있는 게 조사를 불러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사람이 스텝이 꼬이게끔 만드는 거. 그것도 일종의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보통 조사관이랑 조사 받거든요. 그러면 검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모니터 보더니 아이고 오늘 집에 못 가시겠다? 오래 걸리시겠다? 이렇게 한 마디씩 툭툭 건지고 저도 했어요. 그리고 저 모니터에서 거짓말이 많으시네 다다다다닥 쳐 이러게 진짜 긴장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주나요? 그런 약간 뭐 영화에서 봤지. 글쎄요, 그거 진짜 그러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금 편취 사건이다. 근데 의료보험 편취가 1,200억이었어요. 근데 뭐 정상적인 개설이었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건에서 역시나 예상되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 끝나고 당신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그냥 법정 가서 말씀하시면 돼요. 이러고서 이제 끝내고 이제 기소를 했더니 법정 가서 자백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이게 말투를 이렇게 하는데 자유와 변제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 검사하실 때 그렇게 무서웠는데 완전 나긋나긋 변하셨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 때는 이렇게 법정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 안 한 거지. 그때는 법정 가서 봐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조사하는 공간도 이렇게 좀 어둡고 뭔가 조명이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에서 검사가 제 방 한가운데 앉아있고 조사관이 이제 양옆에 앉아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절간같이 조용하고 모두가 내 말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검찰 조사 그때 9시간 있다가 들어온 적 있고 특검 사건이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날 밤에 고열에 시달렸어. 너무 힘들어. 그 검사님이 되게 나이스하게 해주셨는데도 아프더라고. 저도 끝나고 나니까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 근데 좀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9시간 이렇게 조사하다가 배고프면은 밥도 그 안에서 국밥 같은 거 오늘 뭔가 국밥 같은 거 안 시켜주냐고. 일부 그런 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방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장군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도 외부에 촬영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뭐 좀 시켜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시켜드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조차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불하면 말 나오니까. 저도 나가서 먹는 걸 선호하는데 의뢰인이 못 나가면 거기서 어쩔 수 없죠.